오늘 발표한 내용은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그 보고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경상 의료비 지출을 보더라도 2022년 이미 9.4%로 OECD 평균을 넘어선 수준이고요.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의 2배 가까이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관리가 시급한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증가를 통제 또는 관리하는 장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은 지출 수준을 기준으로 수입을 결정하는 이른바 양출 재입 운영 방식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 하에서는 지출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거 빠르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던 시점에는 이러한 재정지출 운영 방식이 보다 효과적인 방식일 수 있었겠지만 현재 저성장 국면 그리고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원 마련 여건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충의 여력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노력이 없다면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증세를 통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 특히 보험료는 납부하면서 건강보험의 혜택은 적게 받는 젊은 세대들을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떻게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를 견인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변화를 요인별로 나누었습니다. 인구 요인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변화를 인구 요인으로 정의를 하였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는 수량 요인, 그리고 의료 서비스 이용당 비용의 변화는 가격 요인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2009년의 기준 연도로 설정을 하였고 2009년 대비 각 연도마다 어떻게 이러한 요인의 영향력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격 요인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76.7%를 가격 요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량 요인이 14.6%, 인구 요인이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령화가 이제 인구구조 변화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통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재정지출 증가 요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의료 서비스 가격이나 서비스 이용 증가에 비해서는 인구 요인이 중요한 요인임은 사실이지만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격 요인의 기여도는 최근으로 올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가격 요인에 대한 점검이 결국 효과적인 건강보험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서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 요인의 변화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진료비를 외래 서비스와 입원 서비스 진료비로 나누고 또 건강보험 진료비를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병원과 같은 병원 종류별로 나누어서 그 각각의 요인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입원 서비스와 외래 서비스 모두에서 가격 요인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38.7%를 설명해서 가장 기여도가 큰 요인으로 확인이 됩니다.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이 이렇게 확대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의 변화, 또 수가 상승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암질환 진료비는 굉장히 가격 요인의 상승이 진료비 지출 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암 절제술 이후에 입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입원 기간이 줄어들고 그런 줄어든 입원 기간이 외래 서비스로 대체가 되고 있어서 이러한 변화가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상급 종합병원에서도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외래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상급 종합병원의 외래 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입원 서비스 이용 증가율의 2배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외래 서비스 가격 요인의 영향력 확대가 이러한 고비용의 입원 서비스 이용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건강보험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량 요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래 서비스와 입원 서비스 모두에서 수량 요인의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어서 고비용의 입원 서비스를 외래 서비스로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 증가가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설명해 가장 큰 기여 요인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가 상승률이 다른 종별 의료기관의 수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수가 상승률은 28.4%인 반면에 동일 기간 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가 상승률은 18.1%로 나타납니다. 가격 요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과 달리 인구 요인은 가격 요인이나 수량 요인에 비해서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새로운 결과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경상 의료비 지출을 분석을 하거나 다른 해외에서 의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고령화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화의 영향력이 하락하는 데는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고령화 영향력이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고령 인구를 연령별로 나누어서 각각 각 연령층의 진료비 변화를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를 확인한 결과에서는 당연히 인구 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인구 요인은 65세 이상 고령층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44%를 설명을 하고요. 이러한 결과는 의료 서비스 이용당 비용 증가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가 없더라도 단순히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만으로 앞으로도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가 계속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고령 인구를 이제 연령별로 나누어서 일반적으로 전기 고령자라고 하는 75세 미만 고령자,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 75세 이상 고령자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두 집단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가장 주요한 차이는 의료 서비스 이용량의 변화입니다. 65세부터 69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요인 분해에 따르면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로 인해서 수량 요인의 음의 기여가 2012년부터 지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세를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 연령 집단의 의료 서비스 이용 정도가 2009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를 했다면 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3.3%포인트 더 높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70에서 74세 인구 역시 작은 폭이지만 동일하게 의료 서비스 이용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65세에서 69세 인구와 상당한 어느 일정 수준의 시차를 두고 이 70에서 74세 인구의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서 세대 효과에 따른 의료 서비스 이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75세 미만 정기 고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료 서비스 이용의 감소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고령층으로 진입하는 세대에서 건강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향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생애 전체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현재 시점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세 이상 인구 집단에서는 수량 요인이 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의 27%를 설명을 해서 85세 이상 연령대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량 증가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인구 집단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증가가 지속되고 있고 신체 기능 개선 또한 다른 연령대의 고령층에서는 확인이 되지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신체 기능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결과는 건강한 고령화가 전체 고령 인구가 함께 건강해지는 것보다는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 그리고 건강 악화가 발생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결과를 좀 요약을 하자면 결국에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를 주도를 하는 것은 가격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외래 서비스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지출 증가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 요인의 관리를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지불 제도에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격 요인의 영향 확대가 수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나 의료 서비스 과잉 진료에 의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관리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의료 서비스 공급자가 진료량이나 진료 강도를 줄일 요인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가격 요인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서 가장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행위별 수가제의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 전달 체계 안에서의 역할 확립을 위해서도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네 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이나 그에 대한 구분 없이 환자가 필요로 할 때 병원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달 체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 병원들이 상급 의료기관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과잉 진료나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공급되는 이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1차 의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행위별 수가제에 전적으로 의존한 지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예방이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기능에 대한 보상, 그리고 지속적 환자 관리를 하는 요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한 성과 기반 지불제도를 도입해서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령화의 가능성이 보이는 고령층에 대해서는 노화 및 노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고령화 추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용 효과성이 높은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건강 유지 행동을 지속을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 개선도 함께 동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이러한 건강 개선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8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에 대해서는 이들 집단의 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사망 전 의료비가 집중되는 시기이고, 이 사망 전 3개월 안에 그 평생의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출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애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서비스라면 이용이 돼야겠지만, 의료 서비스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른바 불필요한 연명 치료가 지속되고, 그로 인해서 고비용의 의료 서비스 이용이 계속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연명 의료의 지속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 그리고 이 의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양출 재입 방식의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수입을 정하고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건강보험 재정 지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보험 지출 영향 요인에 대한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 결과에 근거해서 지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입니다.